제3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제3단은 항등식과 미정계수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셔야 될 과목입니다.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과 미정계수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등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등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방정식하고 항등식.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x 플러스 2 이건 등식이 아닙니다.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 뭐 이퀄 3이라도 있으면 이제 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지의 수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이 구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면요. 3x 이퀄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 맞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수 미지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수인데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집니까? 딱 2로 나오죠. 이렇게 특정한 수가 되면은 이 식이 만족을 해요. 근데 3을 한번 넣어보세요. 3을 넣어보면 3, 3은 굳이 6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수가 아니면 이 식을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방정식은 항상 이 미지수 x의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식입니다. 이 특정한 값을 근 또는 뭐라 그러죠?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적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x 플러스 2x 이퀄 5x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지수가 있긴 해요. 요거 똑같이 미지수 있죠. 그 다음에 등식이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다가 x에다가 특정한 값이 아니라 여기 x에다 1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옳은 식이죠. 틀림이 없는 식이잖아요. 참이라 그러죠. 참.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볼게요. 이것도 참인데 3을 넣어볼까요? 이것도 맞는데 그럼 다 맞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x에 무슨 값을 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죠. 참이 됩니다. 이런 걸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항등식이다. x에 무관하다. x 값과 무관하게 x 값이 무엇이든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기본 정석에 이제 나와 있죠.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등식이 눈에 보입니다. 이 등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되려면은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다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이퀄 제로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거는 이쪽도 제로가 돼야 되고 이쪽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 등식이 성립이 안 해요. 자, 이쪽도 제로가 돼야 되고 이쪽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쪽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B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은 AND 조건이에요. OR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은 0이 되는데 이쪽은 0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0이 됩니까? 합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되고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되고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0, B도 제로, C도 제로라고 하는 게 동시 조건, AND 조건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동시 조건으로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놈하고 같으면 되고요. 이놈과 이놈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와 A 프라임이 그리고 B와 B 프라임이 무슨 조건으로? AND 조건으로.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지수 x의 특정한 값을 찾는 거고 항등식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하게 이 x의 값을 찾는 것보다는 이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이 개수를 찾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4번 정리를 보면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되고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되고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됩니다. 즉 A와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C와 C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D와 D 프라임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류항끼리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쩌고저쩌고 그죠? 항상 동류항의 개수가 같으면은 항등식이 돼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게 이제 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단 하나의 예외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저기 교재에 정석 교재에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자,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에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놈이 제로가 돼야 되고 이놈이 제로가 돼야 돼요. 따라서 a는 제로, 그리고 b도 제로, 엔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식 이것이 x에 관한 한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돼요. a하고 a 프라임하고 같아야 되고 그리고 상수항끼리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이 있고 개수 비교법이 있는데 수치 대입법은 주로 이제 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간단한 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수라고 하는 건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뭐 제로나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 마이너스 2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왜 집어넣냐면은 이게 항등식이란 말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숫자가 들어가도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개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개수 비교를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 b 괄호 열고 x-2 괄호 닫고 2x-3 이 x에 관하여 한등식 이런 말은 x가 어떤 값이든지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가 제로인 걸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제로인 걸 집어넣으면 이게 제로는 마이너스 1이 남아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남아서 마이너스 2b가 될 겁니다. x 대신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남고요. 그래서 ab 적어도 이제 알아내야 될 개수가 ab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 더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x는 1 같은 걸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1을 집어넣는 이유는 이쪽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돼서 오돌이 뭉탕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남아서 마이너스 b 이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b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1로. p가 1로 나왔기 때문에 a가 1로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x 대신에 제로를 안 집어넣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을 겁니다.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이건 1이 돼서 a가 될 거고 x 대신 2를 집으면 이게 오돌이 몽땅 제로로 가죠. x 대신 2를 집으면 2는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a는 1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이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x는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첫 번부터 x는 2 집어넣고 그 다음 x는 1 집어넣으면 쉽게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깔끔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죠? 그럼 개수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동류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동량이 안 보이면 동량이 보이게끔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요거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보면은 여기 AX, BX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개를 먼저 해보면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이거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료항이니까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2B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동량끼리 계수 비교하고 요 마이너스 부일치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계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뭘 풀겠다는 겁니까? 연립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빼봅시다. 그럼 A는 없어지고 B만 남고 1이 나오잖아요. B가 1이니까 A도 1로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2 이퀄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b가 x에 관하여 항등식이 되도록 a와 b의 값을 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치 대입법으로 풉니다. 수치 대입법으로 풀 때 자, 한쪽 항들이 뭐 제로가 돼서 없어지는 거 참 좋거든요.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항을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x 제로일 때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항이 없어지고 요 2라고 하는 항만 남습니다. 상수항만 이퀄 제로를 집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남고 그럼 나오잖아요. b는 곧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버립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보세요. 그러면 뭐 여기서 또 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ax 플러스 2 이퀄 2 그 다음 x 대신에 b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간가 플러스 1 괄호 닫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놓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면은 이게 마이너스 a가 되지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로가 돼서 이거 제로가 돼버려. 따라서 a는 뭐가 돼? 2가 나와. 이렇게 뭐 금방 찾잖아. 그죠? 이게 그 정석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식에서 뭘 집어넣냐면은 이게 뭘 집어넣는다 그러더라. x를 1 집어넣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a 만들고 2 이렇게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라서 2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가지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풀더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b가 마이너스 이런 걸 찾아냈으면 이 식에다가 요 대신에 b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냥 여기를 제로 만들면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바로 답 나오는데 왜 그래? 그죠? 개수 비급법은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요? 다 전개해서 동영항을 찾아야 됩니다. ax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우변은 지금 정리가 되는데 좌변은 정리가 되는데 우변을 지금 정리를 해야겠죠. 2x 마이너스 2b입니다. 동량끼리 찾았으니까 a가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요. 요거는 b가 마이너스 1 나오죠. 요 같은 경우는 개수 비교법이 훨씬 더 빨리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찾아야 될 개수가 많다면 이건 약간 불리해지기 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것들이 개수가 많다면 이건 약간 불리해집니다. 풀기가. 수치 대입법으로 풀기가. 그럼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2번 형태로 많이 풉니다. 근데 선생님 뭐 이거 1번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1번을. 예. 자, 그러면 또 넘어가면 기본 문제 3-1이 나오죠. 그죠? 자, 이 기본 문제 3-1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다음 파일로 넘겨야겠습니다.